컴팩트 시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는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의 해결책으로 이 방법이 지금 프로젝트가 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서울시처럼 그 사람이 밀집되고 완전히 집중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했었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드디어 이제 눈앞의 현실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내 유일한 주택 공급 해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서울시가 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8만 호 공급에 대해서 도심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 기존 부지로 활용하는데 버스 차고지라든가 노후 공공시설이라든가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공공부지, 그런 유휴부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겠다. 작년 12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뭔가 본인의 야심찬 본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8만 호 공급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중규모 이상의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힘을 실어 주었고요. 바로 이거에 대해서 나온 뉴스가 최근에 바로 북부 간선도로 도로 위에 바로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근데 단순하게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인공대지를 설치를 하고 주택과 공원, 또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다 같이 집어넣는 말 그대로 복합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5년까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대단히 야심찬 발표를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시다시피 이런 기존에 유휴부지를 할 수 있죠. 녹지대라든가 저층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선도로 위에다가 요 정도의 2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랍니다. 2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그 부지 위에 어떻게 보면 주택과 공원과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포함해서 그 쾌적한 공간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좀 더 쉽게 보시면 도로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거죠. 이 위에는 또 공원도 조성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에는 상업시설을 집어넣고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대단히 편리한 그런 인프라 시설을 다 갖춰서 해주겠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 컴팩트 시티를 왜 그 해결책으로 내놨을까요? 사실 도심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예 그냥 신도시를 우리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처럼 아예 신도시를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다 대규모 그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도심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빈 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뭔가 몇만 평의 땅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방법이 유일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와 정부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과 투자자들 그들만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들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분량을 10%에서 15% 이상 늘려라. 여러 가지 말해서 또 분양가 상한가까지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쪽에 그 압박을 가하면서 상당히 조합원들의 그 개발의 의지를 많이 꺾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게 대한 어떻게 보면 출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해결책을 카드를 몇 년 동안 꺼내 쓰고 있죠. 그러나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대안이나 결실이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탈출구나 출구 전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또 다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오래된 건물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수관이 터지고 도시 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해결책으로 결국은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곳에서 생각해낸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미니 재건축이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듣게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지금 도심 내 고밀도 복합 개발, 이 컴팩트시티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됩니까? 향후에 대단히 중요한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심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심은 더 이상 개발의 도심 내에서는 그게 맨하탄이든 파리든 뭐 독일의 시내든 아니면 네덜란드 시내든 도심은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서 도시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도시 자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주택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 상품화 시켜가지고 마치 거기를 상업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활력 넘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내 사례로 뉴욕 같은 데는 그 맨하튼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를 지금 2025년까지 거의 다 지금 다 개발하고 있죠. 지금 다 이제 중간층까지 다 3분의 2까지 다 됐습니다. 2025년 개발이 끝났고 끝날 예정이고 프랑스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철도 부지 위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고밀도 복합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록봉기 힐스죠. 우리나라 종로나 세운상가하고 대단히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바로 이렇게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쪽에 록봉기 힐스는 어마어마한 상업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과 문화, 예술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관광화 시켜놔서 이곳을 또 반드시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명소로 지금 탄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야마시 프로젝트라든가 추오쿠 프로젝트, 특히나 또 오사카 게이트타워, 이 부분이 대단히 비슷하죠. 보시면 한신고속도로가 5층과 7층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고속도로 고가도로 위에다가 이런 타워를 짓고 주택을 공급해서 이쪽을 쓰고 있다는 거 대단히 특이하지만 이게 대단히 우리 요번에 중랑구 신내 IC에 있는 25,000제곱미터 짓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또 관광 명소가 되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또 찾기도 합니다. 독일은 베를린 슈랑겐 바더에도 이런 게 있고요.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로테르담의 이런 큐브하우스 1층은 상가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행로입니다. 이 지금 보행 통로 길쭉하게 다 보행 통로인데 그 보행로 위에다가 이 큐브처럼 집들을 쫙 지어놓은 거죠. 바로 큐브 하우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관광객들이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찾고 1층의 상가뿐만 어마어마하게 찾고 또 이쪽에 또 보행로이고 단순한 이런 위치적인 곳이 큐브하우스에서 유명한 도시가 되고 그래서 이 도시가 살아나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거. 또 뭐 파리엔 라데방스라 해서 이 지하에 철도와 도통을 다 지하로 다 넣고 지상에 이런 고밀도 복합 개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눈여겨볼 만하다. 따라서 모든 세계에 있는 그 경쟁력이 높은 도시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현실화됐고 또 이런 가장 필요한 대한민국 서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들어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투자처를 생각하신 분한테는 대단히 고심하시고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뭐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뭐 삼성동의 GBC 그 한전부지 개발이라든가 서울역 복합 개발, 그다음에 용산 그 국제무단지 개발, 또 동대문 신당동 곳곳에 투자처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당동이라든가 저쪽에 또 그 중랑구 쪽에 신내동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많은 투자처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시간 때 여러분한테 상세히 지역을 분석해서 어디가 좋은 투자처고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서 같이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윈스턴 처칠의 얘기인데요. 그 영국 정치가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대단히 와닿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위험할 때 바로 그때가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때 바로 그 곁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